한국의 김치와 태권도는 원래 중국에서 기원한 것 아닙니까? 중국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의 대답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단호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과 나는 친한 사이다. 짧고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 아시아 영화계를 뒤흔든 전설, 그리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남자. 그는 언제나 스스로의 길을 걸었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총을 든 영웅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했던 남자. 바로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 주은발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문 채 총격전을 벌이던 영웅 본색의 마크. 그러나 영화 속 거친 모습과 달리 현실 속에 그는 한평생 대중교통을 타고 시장에서 검소한 옷을 사입으며 10년 넘은 스마트폰을 고쳐 쓰는 배우로 살아왔습니다. 스타라면 을의 고급 승용차와 화려한 생활을 떠올리겠지만 그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전 재산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다. 이 배우는 왜 자신의 명성을 걸고서라도 해야 할 말을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은발의 인생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를 따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액션 영화에서 형님 역할을 많이 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홍콩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 70세가 된 지금도 화려한 스타의 삶을 사는 대신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를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영화배우 주은발이 맞나? 고급 승용차를 타지도 않고 값비싼 슈트를 걸치지도 않고 명품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시장에서 옷을 사고 오래된 물건을 고쳐가며 씁니다. 현재도 그는 10년이 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7년 동안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수리가 불가능해진 뒤에야 스마트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꾼 후에도 또다시 오래된 폰을 고쳐가며 쓰고 있습니다. 현대의 스타들이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새 옷을 사는 대신 입던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옷을 살 때도 절대 가격을 깎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스타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늘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대신 주은발은 시장에서 직접 신선한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주식은 쌀밥 반 공기와 간단한 반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된 거죠. 이처럼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하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주은발을 만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인상을 받습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으며 누구에게든 친절합니다. 식당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는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팬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직접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줍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이 제 작품을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사진 한 장 찍는데 고작 2초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이렇듯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홍콩에서는 그를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존경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 그것이 바로 주은발이 진정한 따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스타가 되면 누구나 부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하지만 주은발에게 부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8,100억 원.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 그것을 미련 없이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놀랐고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윤발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결국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결심 뒤에는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의 기부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1980년대 그가 영웅본색으로 스타덤에 오르기 전의 일입니다. 지역신문에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무명 배우가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읽은 오우산 감독은 돈도 많지 않을 텐데 왜 기부를 하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주윤발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식당 접시 닦기, 택시 운전, 세일쯤엔 웨이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기억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의 기부 철학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작은 행동으로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출연료가 많을 때도 평범한 시민처럼 살면서 낳는 것은 나누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윤발은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는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부를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한때 아빠가 될 뻔했습니다. 결혼 후 5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내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주윤발 역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없지만 세상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생 벌어온 돈을 사회에 돌려주기로 한 것은 어쩌면 그가 가질 수 없었던 가족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윤발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실천한 삶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윤발은 단순히 선한 영향력을 가진 배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홍콩 영화의 자유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검열에 맞서는 소신 발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영화는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의 영화 산업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작비를 지원받으려면 중국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영화 속 내용이 중국의 이익과 반하는 경우 상영이 금지되거나 심각한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영화 특유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홍콩 배우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윤발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홍콩 영화의 검열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홍콩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고 홍콩의 유명 인사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윤발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와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응원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자유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홍콩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정부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윤발은 중국 본토에서 1년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영화인들은 크게 줄어들었고 일부 제작사들은 그와의 협업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홍콩 영화가 검열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홍콩 영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상황에서 그는 정면으로 검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그는 중국 정부와 더욱 결입하게 되었고 그가 출연한 영화들은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콩 영화계의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며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2020년에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홍콩 영화는 더욱 강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홍콩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는 홍콩 영화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윤발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홍콩 영화가 중국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홍콩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홍콩 배우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윤발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던 시기에 그는 한 중국 기자가 던진 질문에 유쾌하면서도 강렬한 한마디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는 영화 홍보차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 중국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태권도는 원래 중국에서 기원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반응을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기자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나는 친한 사이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김치와 태권도의 기원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윤발은 이런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에서는 태권도 도복을 본 적도 없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홍콩과 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그의 이 발언이 퍼져나가면서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배우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해명을 하거나 발언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윤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에 후회가 없었고 그 입장을 번복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 본토에서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결과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진정한 따거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홍콩 영화계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는 한국과 홍콩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 한마디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었습니다. 주윤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력과 소신 있는 발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한 따거울 만드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한 사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1986년 배우 진예령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년이 지나 처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탯줄에 감겨 유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오랫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윤발은 그런 아내를 곁에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바쁜 촬영 일정 중에도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함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랑을 더 널리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윤발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어쩌면 그가 직접 키울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화계에서는 흔히 톱스타들이 인기를 얻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더 화려한 삶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주윤발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스캔들이 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최고의 스타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성과의 소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사랑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질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영화 속 명장면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가졌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주윤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것이며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낡은 스마트폰을 고쳐 쓰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가 처음 배우로 데뷔했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배우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존경받을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의 삶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윤발, 그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